서울의 역사와 함께 걷는 시간 서울학 개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문화연구소 김용환 소장입니다. 네, 여러분은 의주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의주로는 조선의 제1대로라고 불립니다. 남대문 또는 서대문에서 시작해서 무학재를 지나서 의주로 이어지는 약 1000리 정도의 구간을 의주로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남대문에서 시작해서 의주로를 따라서 서울의 길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저기 보이시는 숭례문은 조선의 수도인 서울 성곽의 남문에 해당되고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조선의 수도가 된 사건이죠. 흔히 풍수지리적인 명당이라는 것 때문에 서울이 조선의 수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풍수지리설보다 더 중요하게 서울이 수도가 된 이유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조선의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물류와 사람 이동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길의 산물입니다. 한양도성은 삥 둘러서 성곽으로 쌓여 있지만 문이 없다면 성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이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길을 따라서 서울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길은 의주로를 따라서 서울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남대문에서 칠패시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패시장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선 후기에 종루, 그 다음에 이현과 함께 3대 시장으로 불린 곳입니다. 칠패시장은 남대문과 서서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칠패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조선 후기에 새로운 신흥시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붐볐던 곳입니다. 칠패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남대문과 서서문을 통해서 도성한 사람들이 도성 밖으로 나오고 용산과 마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저 의주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장소가 칠패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칠패시장의 위치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칠패시장터입니다. 칠패시장은 저의 왼쪽으로는 남대문이 있고 저 앞쪽으로는 서울역이 있습니다. 또 이 앞에는 염촌교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이 앞으로 지나가는 큰 길이 의주로입니다. 즉 칠패시장은 이처럼 교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번성한 곳인데요. 여기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상거래를 하는 공식 허가된 시장이 아닌 이른바 난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칠패시장이 활발화됐다는 것은 조선시대 때 사람의 이동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이 의주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이 의주로는 조선이 명청을 비롯한 중국의 나라들과 교류하기 위한 길이었고요. 또 각종 문물들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또 전 아래쪽으로 의주로와 연결되는 이 만초촌을 따라서 흐르는 그 강물의 주변의 길을 따라서 다양한 물자들이 이 서울 시내로 들어왔었습니다. 이곳은 서서문 공원입니다. 서서문 공원은 칠패시장 맞은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도성 안으로 들어갔던 그런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옆에는 의주로가 지나가고 있죠. 또 아래쪽에서는 또 용산이나 마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조선 정부는 사람들이 붐비는 이곳에서 죄인들을 죽이는 차명토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곳에서 차명된 사람들 가운데는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곳에 순교 박물관을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워놓곤 했습니다. 길과 길이 만나는 넓은 공간이 광장에서 조선 정부가 천주교 교인들을 차명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의도적으로 조선의 국신 성리학을 위반하는 천주교 신자들을 죽임으로써 조선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조선으로서는 새로운 사상이고 새로운 문물이었습니다. 의주로라고 하는 것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문물들이 천주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상을 퍼뜨렸었습니다. 천주교와 더불어서 서양의 문물도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각종 기기들과 화석들을 통해서 조선의 시락도 발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락자들 가운데는 천주교를 학문으로 또는 종교로 믿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북쪽으로 의주로를 따라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기 가명터입니다. 요 뒤로 보시면 문화일보로 가는 길, 이쪽이 이제 서대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서대문 바깥쪽에 경기 가명터가 있고요. 요 앞으로 의주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의주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는 반석방, 위쪽에는 반송방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한양의 서부에 해당하는 두 개의, 요즘으로 치면은 동해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도성 바깥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석방, 반송방의 인구는 각기 10,000명이 넘었는데요. 그 정도 인구라면 지방으로 치면은 거의 그 읍의 인구보다 더 많은, 조선시대 때 한 3대, 4대 도시 정도에 되는 인구들이 요 바깥에 살았습니다. 도성 바뀜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이유는 이곳이 의주로를 통해서 많은 물자가 오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경기 가명도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도성 바깥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경기도가 서울을 외곽을 지키는 그런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경기 가명이 여기 있었고, 또 맞은편 쪽에는 경기 중군영이 있어서 수도를 방어하는 임시 군단으로서 경기 중군영이 옆에 있었습니다. (1740년대에) 만들어진 경기 가명도 병풍은 조선 후기 경기 가명이 위치했던 지역의 지세라든가 길, 건축물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비록 축적은 현대의 지도와는 다르지만 조선시대 때 지도의 기능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경기 가명도는 경기 가명과 모화관, 경기 중군영, 천연정 등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또 이 주변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어서 조선 후기 사회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주로의 번성함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주로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번화한 곳이라서 이 주변에는 약방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곳에는 이 의주로를 통해서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전송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늘 사람들로 붐볐던 곳입니다. 이곳은 천연정터입니다. 여 뒤에 보이시는 동명여중 자리가 조선시대 때 한성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연못인 서지가 있던 곳이고요. 서지 옆에 있었던 정자가 천연정입니다. 이곳은 워낙 아름다운 곳이어서 조선시대 때 시인 묵객들이 찾아와서 놀기도 했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서지로 활용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천연정이
중요했던 곳은 이 천연정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의주대로인데, 이 의주로를 통해서 명나라, 청나라로 떠나는 사신단과 여행객들을 이제 전송할 때 이곳 천연정에서 전송연을 열었다고 합니다. 천연정 뒤쪽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 명청의 사신들을 접대하기 위한 모화관이 있었습니다. 천연정이 워낙 아름다우니까 조선에서는 이 천연정에 중국 사신들을 초대해서 여기서 연회를 베풀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또 근대 시기에는 이 천연정 주변에 일본에서 가장 먼저 이제 공사관을 두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천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주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그런 명소였었습니다. 예,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것이 독립문입니다. 이 독립문은 현재 위치가 아니라 본래 위치는 여기서부터 약 한 14m 떨어져 있는 이 사거리가 원래 독립문의 위치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의주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의주로는 이제 조선에서 명나라, 청나라로 넘어가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이쪽에 인왕산과 또 이쪽에 있는 그 안산 사이에 조 자리쯤에 넓게 모화관이라고 하는 곳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화관 앞에 명청 사신들을 맞이하는 영흥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헐고서 독립문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립문에서 이제 모화관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독립관은 조선시대 때 모화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모화관은 우리가 명나라,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화관터는 워낙 넓어서 조선시대 때는 무과 시험이 치러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화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곳이 조선시대 때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명청을 통해서 많은 문물들을 들여왔고 조선에 많은 물자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화관 옆에 지나가는 이 의주로는 조선으로 얘기하자면 조선 제1의 교통의 길이었고,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물자가 들어오는 곳이었고, 가장 중요한 정보가 소통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의주로를 통해서 명청은 물론 서양과도 많은 교류를 했었습니다. 이 길이 더 활성화되었다면 조선은 더 발전할 수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의주로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서울의 역사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사의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주로를 저와 함께 걸어보셨습니다. 의주로는 조선의 10대 도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주로는 정치, 군사, 행정, 또 정보와 교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의주로는 조선이 세계와 통하는 길이었었고요. 의주로를 통해서 많은 물자와 정보가 들어옴으로써 조선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 조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통일로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의 염원을 담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의주로 주변에는 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주로를 함께 걸으시면서 의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역사와 이야기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는 길의 산물입니다. 길이 번성해야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의주로가 다시 우리 결의의, 우리 민족의 대동맥으로서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앞날도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통일의 염원을 담은 통일로가 다시 북쪽까지 이어지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답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